166번입니다. 자, 세양수 XYZ가 다음 로그식을 만족해 줄 때, XYZ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XYZ가 양수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진수 조건에 의해서 그런 거죠. 따라서 이 식에서 XYZ는 지금 진수에 모두 다 있기 때문에 밑이 12인 로그의 합이니까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죠. 따라서 로그 12에 진수들을 모두 곱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얘가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다. 그러면 진수를 모두 곱해보면, 6xyg가 되겠죠. 6xy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수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12에, 1을 살짝 12의 어깨 넘어 지수에 올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x, y, z의 곱은 6으로 나누어 주면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로그의 합은 진수들의 곱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67번입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로그가 밑이 모두 다 2인 로그가 되고, 로그의 합이 되어 있으니까, 로그의 합은 진수들의 곱이죠. 따라서, 로그 밑을 2라고 적어둔 다음에, 이 진수들을 모두 다 곱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1-2분의 1, 두 번째는 1-3분의 1, 1-4분의 1부터 시작해서 1-32분의 1까지 모두 다 로그의 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로그는 몇 개를 더한 것입니까? 2부터 시작해서 32까지 규칙을 찾아보면 31개를 모두 다 로그를 더한 거죠. 그럼 진수는 누구부터 시작해서 1-2분의 1을 직접 계산해 보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다음은 1-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다음은 1-4분의 1이니까 4분의 3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수들이 바로 이렇게 분모가 일씩 커지면서 분자가 일씩 커지는 꼴로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다음은 로그 2의 1-5분의 1이었으니까 1-5분의 1은 5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분모가 일씩 커지면서 분자 또한 일씩 커지니까 제일 마지막은 무엇이 되겠다? 바로 1-32분의 1이니까 32분의 31이 될 것이고, 아마도 그 앞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31분의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 로그 2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수들의 곱이니까 앞에 있는 분모와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분모와 뒤에 있는 분자가 각각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진수에 남는 것은 분모는 32, 분자는 1만큼 되는 거죠. 따라서 로그 2의 3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32는 바로 2의 친척이죠. 그럼 32는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32는 2의 5제곱인데 그게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진수에 있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고 로그 2의 2,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68번입니다.
21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 A2, A3 해서 A16이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16의 모든 양의 약수가 몇 개 있다는 뜻입니까? 16개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체크해 보면요. 216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6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2의 16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자, 6은 2 곱하기 3이니까 결론적으로 2도 몇 개 있고, 3개 있고, 3도 3개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바로 지수들에다가 1을 더해주면 4 곱하기 4가 되어서 바로 216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16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안 쓰는 것부터 하나 쓰고 두 개 쓰고 세 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네 가지, 3도 네 가지가 되어서 16개의 바로 양의 약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다음 로그 값을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자, 밑이 모두 다 6인 바로 로그니까 이 16개의 로그의 합은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로그 6을 바로 A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바로 A16까지, 16까지 모두 다 곱해준 게 바로 무엇이 된다? 로그의 이 합을 하나의 진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전체를 다 곱해줘야 되는데, 자, 이 216의 약수가 16개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우리가 보통 표현하면 1과 216이 곱해져서 1도 양의 약수, 216도 양의 약수죠. 그리고 2하고 누구하고 곱하면 되겠습니까? 2하고 108하고 곱하면 21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약수를 곱해서 216이 약수 두 개씩 곱해서 216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작은 이 양의 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약수를 A1, 가장 큰 양의 약수를 A16이라고 한다면 A1과 A216을 곱하면 얼마가 되고 216이 되겠죠. 맞나요? 얘가 A1, 얘가 A16이니까. 그리고 A2와 A15를 곱해도 얼마가 되겠다? 2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쌍이 나오나요? 16개니까 두 개씩 묶어보면 8쌍이 나오죠. 그럼 8쌍이 나온다는 말은 로그 6에 216을 몇 번 곱하면 되겠습니까? 8번 곱하면 된다는 말이겠죠. 이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6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지만 6의 몇 제곱이 된다? 6의 세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6의 세제곱 216을 바로 8제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로그 6에 바로 6의 24제곱이 되어서 24가 앞으로 떨어지고 6의 로그 6의 6은 1이니까 결론적으로 최종 정답은 24가 된다는 거죠. 아시나요? 바로 두 개씩 곱해서 216이 되는데 전체 양의 약수가 8개니까 바로 16개니까 몇 개 이상이 나온다? 바로 곱한 값은 216이 8개의 쌍이 나오니까 바로 216의 8제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169번입니다. 다음 두 식을 모두 만족시켜 주는 양수 xy에 대해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먼저 두 개의 로그가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나요? 바로 진수는 어떻게 2의 바로 세제곱 바로 8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로그의 합이죠. 밑이 2로 동일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자, 로그
이에 자 진수들의 곱이니까 맞죠? 이렇게 나타내면 바로 곱이 얼마다? 동일하게 2의 세제곱 즉 8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Y 합도 8이고 곱도 8이 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세제곱의 합을 물어보니까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세제곱의 하는 합은 자, 이 세제곱의 합은 기억하고 있죠? 뭐의 세제곱? 합의 세제곱에서 맞죠? 마이너스 3배의 합곱이니까 8과 8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의 합곱 기억나죠? 따라서 8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앞에는 8이 하나 남고 뒤는 3이 나보니까 8의 제곱은 64가 되고요. 8 마이너스 3은 5가 되겠죠. 따라서 5, 4, 20에 6, 5, 30이니까 이를 더해줘서 최종 정답은 3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제곱의 합 오랜만에 나왔네요.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의 합곱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쉽게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70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률은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H집합은 X가 원소인데 로그 2의 X는 자연수라고 합니다. 즉, X가 진수죠. 그죠? 진수 부분에. 자, 그런데 로그 2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바로 진수들을 모아둔 게 바로 A가 되고 B는 로그 3의 X가 자연수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X가 어떤 값이 되어야 되는지를 찾아보면 자, 로그 2x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x가 바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2의 거듭제곱이 되어야 되죠. 2의 거듭제곱. 맞습니까? 자, 그러면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얼마부터 되겠다? 자, 1은 될 수 있나요? x가 1이 돼버리면 로그 2의 1은 0이니까. 맞죠? 얘는 자연수가 될 수 없죠. 따라서 2의 거듭제곱 중에서 2의 1제곱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2가 될 것이고 2의 제곱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가 되겠죠. 그리고 2의 세제곱이면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2의 4제곱이면 16이라서 맞죠? 되고 2의 5제곱이면 32라서 상관없죠. 2의 6제곱이면 바로 로그 2의 6제곱은 6이 되어서 자연수가 되죠. 2의 6제곱은 64가 되고 2의 7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8이 되니까 100을 넘어서죠. 그죠? 따라서 A의 집합의 바로 원소들은 2의 1제곱부터 2의 6제곱까지 6개의 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3의 x 로그 3의 x가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이번에는 이 x가 바로 3의 거듭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3의 1제곱 3이고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3의 세제곱은 27, 3의 4제곱은 얼마입니까? 81이 되고 3의 5제곱은 243이 되어서 100을 또 벗어나죠. 그죠? 따라서 B집합은 이렇게 원소가 4개가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두 집합의 합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집합과 B집합의 공통 부분이 있나요? 공통 부분이 없죠. 맞나요? 얘들은 모두 다 짝수인데 지금 여기는 짝수가 없죠. 맞습니까? 따라서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집합의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할 때는 원래 자, A집합의 원소와 B집합의 원소에서 누굴 빼야 됩니까? 공식으로만 한다면 교집합의 원소를 빼야 되는데 교집합이 바로 공집합이 된다. 자, 이런 두 집합을 바로 서로소라고 하죠. 그죠? 자, 따라서 자, 요 식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리려고 적어 본 거예요. 따라서 A집합의 원소는 몇 개가 되고 6개가 되고
B집합의 원소는 4개가 되니까 바로 교집합이 없으므로 전체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10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7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는 3, AC의 길이는 2인 삼각형 ABC에서 자, 각 A의 2등분선이네요. 그게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자, BD와 CD의 길이를 표현해 두었습니다. 자, 1보다 큰 두 양수 XY에 대하여 X는 Y의 K제곱이라고 할 때, 바로 K,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죠. 자, 그러면 기억나나요? 지붕의 B는 밑바닥 B가 된다. 따라서 3대 2는 뭐라고 적을 수 있나요? 밑바닥인 로그 3의 X제곱 대 로그 3의 Y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니까 맞죠? 자, 2배의 로그 3의 x 제곱은 바로 3배의 로그 3의 y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진수에 있는 제곱은 앞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2와 곱해져서 4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맞나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이 사가 이 사가 진수로 올라가는 게 낫겠네 이거죠. 왜? 지금 로그가 미수가 모두 다 4가 3이 돼 있으니까 같으니까 이 3 또한 올라가 버리면 되겠네요. 그 미수가 밑이 로그 3으로 같기 때문에 바로 진수끼리 뭐 하면 되겠다?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x는 y의 몇 제곱, 즉 x 이꼴로 표현하라고 하니까 얘가 자 양변에 4분의 1 제곱, 즉 4가 이항하면 4분의 1꼴로 지수가 이항한다고 그러죠. 따라서 x는 y의 4분의 3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고, 그는 결론적으로 4분의 3이 바로 k 값이 되어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바로 무엇이다? 지붕의 비는 밑바닥 비. 즉, 지붕의 비가 3대 2니까 밑바닥 비도 3대 2가 되고, 자, 그 밑바닥 비가 3대 2가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 ABD와 ACD 삼각형의 넓이 비도 각각 몇 대 몇이 된다? 3대 2가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72번입니다.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스몰 ABC일 때, 자, 다음 관계식을 만족해 준다고 합니다. 이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자, 삼각형의 어떤 종류를 물어볼 때는, 자, 이 변의 길이의 관계식을 찾아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많이 해봤죠. 자, 그러면 이 식은요, 로그 C로서 밑이 무엇으로 똑같습니까? C로 같으니까 로그의 합은 진수의 바로 곱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얘가 바로 2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진수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바로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C에 자 2를 요 밑에 지수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합자 공식에 의하여 자 식을 조금만 변형하면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떠오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올라야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때 A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직각삼각형의 무엇이 된다? 빗변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별로 크게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